안녕하세요. 퉁치탈리의 다시 보고 싶은 영화 마지막 이제 7부 들어가겠습니다. 네, 이 영화는 그야말로 명대사의 향연이기도 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런 대사를 둘간에 결국은 한 명을 설득시키고 다시 이렇게 보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대사 사이에 너무나 생각할 것들이 많고 아주 치밀하면서 엄청난 연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전에서 얘기했습니다. 바 주인 넷도 와서 타자기까지 주면서 이건 나의 강에서 찾았다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예전에 당신 운명 그냥 자살하거나 그런 걸로 해서 끝날 거라고 단언했던 거기에서 뭔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헬렌도 얘기합니다. 이게 당신한테 이 타자기가 다시 돌아왔잖아. 이거는 당신 살길 바라니까 다시 되돌아온 거야. 난 엄청난 기적을 바라지는 않아.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가 이 전 대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손으로, 손 떨리는 손으로, 그리고 이런 머리로 해서 어떻게 글을 쓰겠어. 그러니까 곧 괜찮아질 거야 하니까 또다시 두려움을 토로하면서 얘기하는 장면입니다. 나 앉아서 하얀 종이를 겁먹은 채 쳐다보고만 있을 거야. 하얀 종이, 하얀 거 여기서 백색은 어떤 백색 일종의 공포죠. 하얀 천장. 그리고 천장 속에서 빛나는 그 술병. 그리고 벽에서 하얀 벽에서 나오는 그 생쥐. 그리고 하얀색으로 해가지고 치장된 치장이 아니죠. 하얀 색깔 그 자체인 거죠. 그 알코올 그 치료 병원. 여기서 하얀색은 나름대로 공포와 좀 연관이 돼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하얀 종이 자체도 이제 겁먹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알코올 중독자로서의 그 번엠이 아니면 돈이 아니면 그런 게 무서울 필요가 없겠죠. 작가, 진정한 작가 돈이라면 그 하얀색은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하얀 공간이겠지만 지금은 그 완전히 알코올 중독자의 극단에 가 있는 돈 번엠이기 때문에 이 하얀색 자체가 공포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얘기를 합니다. 아니야. 건강한 게 어떤 건지 너가 잊어버린 거야. 그런데 얘기를 합니다. 돈이 뭐에 대해서 쓰냐고. 그러면 헬렌이 당신이 정말 원하는 걸 써야지. 내가 찾은 당신의 첫 장 어디 있지? 그거 보니까 술병, 돈, 바네의 소설 이렇게 돼 있더라고. 어떻게 너 쓰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돈이 얘기합니다. 나 망쳐버린 인생에 대해서 쓰려고 했지. 한 남자, 여자, 그리고 술병, 악몽, 공포, 굴욕, 내가 잊고 싶은 그 모든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네, 그런 얘기하는 거고요. 공포, 네, 공포, 내가 쓰고 싶은 모든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얘기합니다. 그럼 종이에 지금 쓰는 거야. 그렇게 해서 너 자신의 있는 그거 잊고 싶은 걸 하나씩 잊어버려. 그리고 알리는 거야.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자, 나 아침 준비할 테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다음 대사 예쁩니다. 우유는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을 거야. 어떤 느낌입니까? 이제 서서히 조금씩 그러면서 이런 대사가 진짜로 꽤 늘 우유와 그 술의 그거죠. 우유는 그 안에 엄청나게 많을 거야. 이미 봤겠지만 아직 나 첫째 줄 시작도 못했어. 그런데 이때 아주 그 새로운 어떤 걸 갖다가 미래를 보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 있잖아. 괜찮아. 너 예전에는 끝을 몰랐으니까 너가 시작을 못한 거지. 끝을 몰랐다는 거는 계속 그 동그란 그 완벽한 원, 술잔 놓으면 하는 것처럼 시작도 끝도 없이 계속 돌아가는 쳇바퀴. 그 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원운동 속에서 계속 시간과 공간도 잊은 채 술만 생각했던 어떤 그런 데에서 이제는 끝을 알잖아요. 자기의 끝이 어떤 파멸로 가는지를 아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너가 끝을 몰랐으니까 시작 자체를 못한 거야. 하지만 이제는 너가 끝을 알잖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공간으로 가면서 그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저 술잔이거든요. 그죠?
여기에서 네, 여기 여러 가지 이런 일렁임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마치 술병에 영혼이 여기 갖다 벽에 갖다 붙은 듯이 그러면서 네, 이제 끝을 알잖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빔은 아까 누구냐면 거기에 간호사 있잖아요. 자기 보고 뭐 쥐가 나오고 작은 동물부터 시작한다는 그 알코올 병동의 간호사의 이름이 빔이고요. 빔하고 코트 빌려준 의사하고 그리고 넷한테 모두 한 권씩 내가 나중에 선물해야 되겠군. 위기 서점 앞에 서 있는 거 상상해봐. 엄청나게 쌓인 내 책을 돈 버nem의 소설 우리 형이 쓴 책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네.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거는 전에로 돌아가야 돼요. 요거는 딱딱 잘 맞춰 드리면 좋은데 네 단번에 우리 형 이러니까 옆에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형이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서 헬렌이 내 남자가 쓴 책이야. 내가 늘 그랬잖아. 근데 얘기합니다. 이 영화의 제목이 나오는 거죠. 나는 이 주말을 절대 잊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왜 못 잊어? 그러니까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저기 서서 가방을 쌀 때 말이야. 첫 장면이잖아요. 가방을 싸는 거나 주말 휴가에 관심 자체가 없었다고. 내가 가방에 넣는 셔츠 자체에도 관심이 없었어. 당연하지. 내 마음은 그 대사를 예, 이거죠. 내 마음은 오로지 창밖에 매달려 있었지 하면서 카메라가 서서히 밖으로 이동하는 이런 어떤 무브먼트들. 네. 그러면서 내려가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효과적이고 마지막을 서서히 장식해가는 그 카메라 운동의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게 그 잘 만들어진 거는 그 대사와 그리고 전체적인 그 안에서의 그 움직임과 그런 마지막에 카메라의 움직임과 음악 이런 게 그 적재적소에 칼같이 배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런 부분이 제가 로마의 애수 같은 영화는 사실상 컬러 영화고 얼마나 또 보여줄 게 많은데 그런 건 전적으로 비비안 리의 연기에만 의존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 감독 자체가 아무리 그 연극 연출로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영화 연출에서의 그런 걸 전혀 살리지 못한 연출적인 관점에서는요. 근데 한번 이런 영화 한번 보시면 얼마나 그 수준 높은 영화의 연출이라는 게 그러면서 제가 너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내 마음은 오로지 창밖에 매달려 있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창밖으로 가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왼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밖에는 엄청나게 크고 넓은 세상. 다시 한번 그 길로 들어가면 내 마음은 오로지 창밖에 매달려 있었지 하는 그 장면부터요. 그리고 18인치 정도로 밖에 매달려 있었던 거야, 내 마음이. 그리고 그 밖에는 엄청나게 크고 넓은 세상. 나 같은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목이 말라 미친 불쌍한 녀석들. 세상 사람들한테는 웃음거리일 뿐이지. 또다시 술을 마시러 비틀거리니까 또다시 술을 그리고 또다시 술을 그러면서 이제 처음에 이 카메라의 움직임이 처음에 저 모든 세계를 보여주면서 그 세계에서 이 집안으로 카메라가 좌측에서 우측으로 이렇게 옮겨왔거든요. 이제는 여러 가지 이런 본인의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이 카메라의 움직임이 세상으로 나가면서 여전히 세상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어떤 명확한 결말이 아니듯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마감되는 장면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공간에다가 자기가 얘기하는 어떤 이 주제를 띄우는 거죠. 그러면서 이
네, 이렇게 해서 영화가 끝나는 영화입니다. 많은 생각을 주고요. 단순히 알코올 중독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요새는 뭐 마약 중독도 많고 그 중독 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중독의 위험 속에 있는 사람들을 옆에서 그 사람들을 갖다가 돌보는 사람에게도 저는 보면 너무나 도움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중독이라는 자체가 욕망에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제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통용이 될 수 있는, 단지 그 알코올이라는 대상을 다른 대상으로 바꾸면요. 그래서 아까 그 연출에 대해서도 이 영화는 그런 어떤 음영의 그런 사용이라든지,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레이 밀런드가 연기하는 그 알코올 중독자의 연기의 설득력이 엄청났고요. 그 이외에도 이런 어떤 전체적인 연출의 부분에서 엄청난 세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들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또 따로 번외로 해서 하나 만들고 싶을 정도로 특히나 대사 자체가 완벽한 어떤 대사들의 움직임이 있고요. 다소 길게 가더라도 그 대사의 깊이와 순간순간의 재치가 엄청난 영화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말고 구하실 수 있으면 영화를 갖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면서 그 레이 밀란드의 연기까지 흠뻑 느끼시는 그런 기회가 되셨으면, 그 기회를 가지실 수 있으면 너무나 좋다는 바람을 드리면서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영상 잘 보셨으면 많은 시청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